만약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한 비밀 조직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법관까지 모두 한 회사 출신이라면요? 허락해 들리시겠지만 미국에선 이게 현실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유튜브, 링크드인. 이 이름들을 들어보셨나요? 2025년 오늘 전 세계 기술, 경제, 심지어 정치까지 좌우하는 이 기억들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한 곳, 바로 페이팔이라는 작은 결제회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동창회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심지어 백악관의 핵심 요직까지 차지하며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20년 전 작은 벤처기업 하나가 2025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때는 1999년, 세상은 Y2K 버그의 공포와 닷컴 버블의 광기가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했지만 결제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팩스로 보내거나 불안한 전화통화에 의존해야 했죠. 이 불편함 속에서 두 명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날아온 20대 청년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이미 집2라는 회사를 3억 달러 넘게 매각한 거물이 되어 있었고 X.com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은행의 혁명을 꿈꾸고 있었죠. 그의 비전은 원대했습니다. 금융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수수료 없는 세상, 국경 없는 금융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지요. 다른 한 명은 스탠퍼드 로스쿨 출신의 체스 마스터이자 철학도 피터 틸이었습니다. 그는 맥스 레브친이라는 천재 개발자와 함께 컴피니티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팜파일럿이라는 당시 최첨단 휴대기기에서 돈을 주고받는 기술이었죠. 마치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것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회사는 불과 4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라이벌이었습니다. 머스크의 X.com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모았고 틸의 컴피니티는 페이팔이라는 이름의 이메일 결제 서비스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경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두 회사는 신규 가입자에게 $10씩 현금을 뿌려대는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일 수십만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졌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 계좌에서 수억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직원들은 오늘도 회사가 살아남을까 불안에 떨었고 투자자들은 당장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기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합병 논의가 시작됩니다. 2000년 3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라이벌이었던 X.com과 컴피니티는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의 서막이었죠. 합병 회사의 CEO는 지분율이 더 높았던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문화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X.com 출신들은 빠르고 과감한 실행을, 틸과 레브친의 컴피니티 출신들은 안정성과 완벽한 기술을 중시했죠. 머스크는 회사의 모든 브랜드를 X.com으로 통일하길 원했지만 X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내부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특히 틸과 그의 동료들은 페이팔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갈등은 사소한 기술 문제에서 폭발했습니다. 윈도우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머스크와 리눅스 기반을 고집하는 레브친의 대립은 회사를 두 동강 낼 기세였죠. 직원들은 서로를 엑스맨, 컴피니티 놈들이라 부르며 으르렁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그리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떠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쿠데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서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CEO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피터 틸과 그의 동지들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즐기는 동안 피터 틸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그로 인한 회사의 혼란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2000년, 투자자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을 원했죠. 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 시절부터 함께했던 핵심 개발자들과 임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머스크가 시드니에서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 틸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CEO 해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나서야 머스크는 자신이 페이팔의 CEO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쿠데타였습니다. 머스크는 분노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CEO 자리에는 피터 틸이 앉았고 회사의 이름은 모두가 원했던 페이팔로 통일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멤버로 남았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페이팔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부 갈등을 정리한 페이팔은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페이팔은 필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2002년 페이팔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했고 불과 몇 달 뒤 거대 기업 이베이가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의 페이팔을 인수합니다. 창업 4년 만에 이룬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이 매각으로 창업자들과 초기 직원들은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장 많은 1억 8천만 달러를, 피터 틸은 5,500만 달러를 손에 쥐었죠. 여기서 보통의 성공 스토리라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페이팔 마피아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30대 나이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꿈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페이팔을 만들며 겪었던 지옥 같은 경쟁, 배신, 그리고 짜릿한 성공의 경험은 이들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세상을 바꿀 더 큰 도박에 나서기로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받은 돈 대부분을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는 두 미친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스페이스X는 민간인이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허무맹랑한 꿈이었고 테슬라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전기차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피터 틸은 CIA를 고객으로 삼는 비밀스러운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를 창업하고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털을 만들어 페이스북 같은 초기 기업에 투자하며 실리콘밸리의 대부가 됩니다. 리드 호프먼은 비즈니스 인맥 관리 서비스 링크드인을, 체드 헐리와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마피아처럼 서로의 회사에 투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만의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2008년 스페이스X가 연이은 발사 실패로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손을 내민 사람도 바로 피터 틸이었습니다. 그는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숙적이자 동료였던 머스크를 구원해줬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었을까요? 왜 유독 페이팔 출신들이 21세기 기술 산업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옥에서 살아남은 경험입니다. 1999년의 페이팔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사기꾼들이 매일같이 시스템을 공격해 돈을 빼갔고 신용카드 회사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정부 규제는 시시각각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부에서는 머스크와 틸의 파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인재는 버틸 수 없는 곳, 오직 최고의 인재만이 살아남아 단련되는 용광로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인재를 알아보는 비범한 눈입니다. 페이팔은 경력직을 거의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치는 자신들의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를 돌며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젊은 천재들을 직접 발굴했습니다. 이들은 학점이나 경력 대신 문제 해결 능력과 불타는 열정만을 봤습니다. 이렇게 모인 20대 청년들은 페이팔이라는 비전 하나에 미쳐 있었고 스톡 옵션을 받으며 회사를 자기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채용 방식은 실리콘밸리 전체에 퍼져나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증된 경력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성만 보고 숨겨진 천재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경쟁과 신뢰가 공존하는 독특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마피아라고 부를 만큼 끈끈한 유대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논쟁하는 사이입니다. CEO였던 머스크를 내쫓을 만큼 냉정했지만 그의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는 거액을 투자해주는 관계. 이것이 페이팔 마피아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가차없이 비판하면서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돕습니다. 이런 건강한 긴장관계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두고 피터 틸, 데이비드 sak스와 리드 호프먼이 공개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재정의하려는 거대한 야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기존 시스템의 규칙을 새로 쓰려고 했습니다. 페이팔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 산업에 대한 도전이었죠.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 100년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피터 틸은 그의 책 제로 투 원에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싸우지 말고 아무도 없는 새로운 판을 직접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이라는 엄청난 운이 따랐습니다. 이들이 페이팔을 매각하고 거액을 손에 쥔 2002년은 닷컴 버블이 꺼진 직후였습니다. 시장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꽁꽁 얼어붙었죠.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난 자금과 극한의 성공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들은 헐값에 나온 뛰어난 인재와 기술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떠나는 폐허 속에서 홀로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업가 집단 페이팔 마피아라는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페이팔 마피아의 제국은 2025년 현재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뿌리내렸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그는 페이팔에서 쫓겨난 서름을 딛고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업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테슬라는 2025년 들어 잠시 주춤하며 1분기 매출이 감소하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논란도 있지만 여전히 저가형 전기차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5년에만 146회라는 경이로운 로켓 발사 기록을 세우며 우주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위성을 8,800개 이상 궤도에 올렸고 전 세계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비록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이 폭발 사고를 겪기도 했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그림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창업한 팔란티어는 CIA, FBI, 미군 등을 고객으로 둔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2025년 3분기 매출이 63%나 급증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며 미국 상업부문 매출은 121%나 치솟았죠. 그는 또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자로 나서며 이제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워싱턴 정가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리드 호프먼이 창업한 링크드인은 2025년 전 세계 사용자 11억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2B, 즉 기업 간 거래 리드의 80%가 링크드인에서 발생할 정도입니다.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이 만든 유튜브는 어떤가요? 2025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와 트렌드를 만드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도구를 선보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중 시청자와 게임을 즐기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기업들의 가치를 모두 합치면 수천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페이팔이라는 하나의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인맥이 불과 20년 만에 전기차, 우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정치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팔란티오는 개인정보 감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이 만든 강력한 플랫폼들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우리에게 혁신과 성공의 신화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소수에게 집중된 거대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025년 현재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이들은 단순한 부자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 자동차, 우주, 정보, 정치의 판을 새로 짠 설계자들입니다.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꿈에 모든 것을 걸었으며 동료를 내치면서도 위기 속에서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실리콘밸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이제 그들만의 마피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성공을 경험한 인재들이 흩어져 새로운 창업과 투자를 이끌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죠.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 공식은 명확합니다. 극한의 위기에서 단련된 소수 정예, 서로를 믿고 끌어주는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대담한 비전.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제국의 그림자, 즉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숙제는 2025년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풍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지배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것인가? 페이팔 마피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팔 마피아는 혁신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